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요즘에 어떤 핫한 이슈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되게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좀 더 하락하는 시세로 좀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처럼 뭐 묻지마 투자, 뭐 어디 투자해서 무조건 오른다 그런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지난 시간, 그 과거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좀 핵심 지역, 뭐 틈새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많이들 또 많이 아실 거고요. 또 많이 또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과거보다 이제 중공업 지역 괜찮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좀 공부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적 투자를 좀 보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좀 찝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중공업 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살짝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요즘에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는 그 내용을 이 많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뭐 우리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할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뭐 굵직한 대형 재개발 사업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많이 좀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뭐 상당히 좀 용이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하는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 4분의 1 이상 동의, 이 토지점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입지 요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어찌 되면 다른 재개발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특히 이 부동산이 뭐 침체기나 아니면 좀 하락기에는 재개발 사업이 굵직한 재개발 사업이 공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그만큼 더욱더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요. 자, 역세권 250m 이내 기준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은 3년 이내는 한시적으로 여기서 350m 이내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 오늘 지금 주제를 다뤄드릴 준공업 지역으로 해서 자 5,000제곱 미만이나 또 건축물 노후도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 그다음에 폭이 3m, 8m 이상의 둘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역에 하나면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준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절차는 제가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 시간상 절차 들어가지 않고 뭐 용도 지역을 조정하고 뭐 조례 범위 초과 밀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협의해서 뭐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을 이행을 통해서 진행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자치구에서 뭐 25개 자치구 있겠죠.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주민 공람을 해서 구에 의견 청취해서 뭐 예정구역 지정이 되거나 고시가 된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제 중공업지역 현황을 보면요. 자, 중공업지역 현황을 보면 실제 한 3.3% 약간 이상 정도의 면적밖에 차지 않습니다. 자, 수많은 이 서울의 자치구 중인데 그중에 중공업지역이 많지는 않은데 실제 보면요. 중공업지역에서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성동구의 성수동이죠. 자,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 도봉구 일대, 뭐 창동 일대 일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남부에 상당히 또 위치해 있습니다. 보면요. 이 영등포 일대, 자, 영등포 일대 당산이나 영등포 구청 일대, 물레 일대 다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 한강변을 했다면 뭐 염창동이나 증통동, 가양동까지 해서 또 중공업지역 좀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국가산업단지죠. 1차 국가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나 2차, 3차 수출산업단지 있는 뭐 독산동, 가산동 일대. 자, 이 지역과 구로 일대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가 보면요. 중공업 지역이 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로나 금천 비슷하게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강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을 저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중공업 지역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지역들이 또는 인근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 지금 이제 최근입니다. 자, 도봉구의 창이동, 자, 창동에 있는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 추진입니다. 자, 준공업지역의 내 라인이 지금 빗금 쳐져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고 실제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 지금 이 검정색 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 내에서 중공업지역 내에서 공장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자, 10% 미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봉구에서 이제 재개발 추진하고 이제 도봉구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주택 정비형 재개발 가능한가? 왜냐면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반대로 공장 비율이 많이 없다는 거죠. 자, 공장 비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진행 어떻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의견을 내서 주택 정비형으로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하면 그동안은 중공업 지역에서 또 막히는 부분, 뭐 공장이어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여기 뭐 탁주나 그런 제조도 하는 그런 공장들이 아직은 남아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창동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고 또 일대 지금 많이 개발 많이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 의견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중공업 지역 내에 또 개발할 수 있는 것들 여건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쪽방촌 이야기하는데 쪽방촌은 정확하게 말하면 중공업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보면 타임스퀘어 왼쪽으로 해서 이쪽 왼쪽 내에 다 중공업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인데 자, 바로 쪽방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요. 공공주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주도로의 지금 정비 사업에 최초로 진행된 쪽방촌에 대해서 최초로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서울역 같은 경우 쪽방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최초 쪽방촌 정비 사업이 자, 782가구가 이 중업지역 옆에 상업지역 라인 같이 맞물렸죠. 지금 현재 이 중업지역 라인 쪽에 보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잠깐 여담 말씀드린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방적공장이었죠. 방적공장에서 이 경방 필백화점이 있고요. 그다음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방적공장이 합쳐져서 타임스퀘어 만들어졌는데 자 과거의 공장들이 70년대 80년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을 또 추구하는 허리를 맡고 있는 이 공장 라인들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대거 90년대 이후에 이전함에 따라서 해외나 또는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함에 따라서 이 지역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요. 또는 오피스텔이나 또는 주상복합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물려서 영등포 일대 개발에 맞물려서 자, 이 쪽방촌도 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어서 26년도 입주 예정을 해서 바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실제 보면요. 영등포 내 중공업 하나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쪽방촌이 이제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 라인이 쪽방촌이 내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다 타임스퀘어도 중공업 지역이죠. 자, 우리가 보면 쇼핑몰을 보면 아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상업 지역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중공업 지역 되어 있고요. 자, 이 영등포 서쪽 라인, 우측 라인은 여의도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 라인 다 중공업 지역이죠. 실제 영등포를 가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짓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영등포 기계공구상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등포 기계공구상가가 주상복합 중 S클래스로 주상복합이 들어와 정도로 중업 지역 내에 빠른 속도가 나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런 뭐 노란색 주거 지역 대비했을 때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향후의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동산 시기가 뭐 좋은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핵심으로 좀 더 용이하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요. 구로동 이제 마지막인데 구로동 신도림동 뭐 293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입니다. 자, 뭐 리모델링 제목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자, 중업지역이 196,649제곱미터로 엄청나게 큰 메모드급 중공업지역 라인인데 이 지역이 때 재개발 추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지역 라인이 지금 지상 42층의 아파트로 2,722가구 어마어마하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거의 한 3,000가구 되는데 그 정도 급에 되는 2,722가구 플러스 지식산업센터 3개동을 해서 지금 현재 동의율 75% 확보를 해가지고 최근에 사업시에 인가 신청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신청을 넣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행된다면 본격적으로 이 구로 일대 신도림도 어마어마하게 굵직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들 진행될 수 있는 것들 아직도 많습니다. 보면 여기 지도에 나왔다시피 위에도 보면 중공업지역 물레동사가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중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발품을 또 이동하셔서 좀 더 중공업지역 이왕이면 투자처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중공업지역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더 체크하시고 좀 더 알아보시고 또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 이슈로 다뤄드릴 테니까요 도움 받으셔서 좀 더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서울 내에서 중공업 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현재 진행 상황들은 어떤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렸고요. 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지역들도 꿀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눈여겨보시면 한번 최근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입니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전화 편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